위원장은요. 네. 오늘 바로 나온 얘기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곧 추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이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는 여야 2명씩 하던 것을 국회목 4명을 하고 지금 이제 금방 이 장관께서 네. 말씀하신 것은 계속 지금 우리가 1년 넘게 얘기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그것도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 공수처장 그 수장을 임명하는데 7대 6으로 할 것이냐 3분의 1로 할 것이냐 7대 6이니까 야당의 목소리가 들어가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은 공수처가 운영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 또한 평행선이거든요. 이 평행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의 오늘 얘기는 거기에서 지금 비껴가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홀로 얘기인지 안에 메아리가 있는 얘기인지는 이 말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야당 의원들의 분위기는 좀 부정적이에요. 네. 예, 공수처가 그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뭐 지난번 선거법처럼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거는 아마 여당에도 부담이 갈 거예요. 글쎄 이 패스트 트랙부터 지금 시작이 된 건데요. 네. 이 결국은 이 평행선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서 눈앞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주장도 팽팽하고 양 주장에 대해서 뭔가 제3의 해결 방안이 있어 보이지가 않고요. 이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얘기가 메아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의 당내 위상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또 시험대 하나거든요. 이건 지켜볼 일이에요. 근데 뭐 야당도 내부적으로는 공수처 그 위원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걸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야당이라고 하는 거는 명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아마 그걸 통해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공수처 출범 시점이 이미 7월 말로 이제 지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위원 곧 추천한다고 그러는데 뭐 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안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뭐 압박을 강하게 느껴서 이렇게 발언을 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당내 어떤 분위기 있는지는요. 조만간에 추천위원을 할지 안 할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건데 어제 법사위 국회 법사위 전체위에서는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에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아들 의혹 관련해서도 또 야당 의원들과 설전이 있었습니다. 잠시 그 정회가 된 상황에서 발언이 또 있었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이 불편하시죠?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하기를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 질의를 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이크도 켜진 상태에서 바로 옆에 있는 국방장관한테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모욕적인 언어를 하면서 다른 사람 다 듣도록 만들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감스럽습니다. 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추미애 장관님 이 설화가요. 정말 국민들께 피로감을 주고 분노케 하는 겁니다. 이지호 장관 웃기만 하세요. 답변을 좀 해보시죠. 우리도 뭐 다 신년도 계시지만 국회의원 해보고 다 했지만은 전 자질이 문제입니다. 저런 일은요. 그 상임위원회 석사에서 소위 피감기관의 장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회의가 끝나도 저렇게 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저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발언할 때는 항상 마이크를 보는 손으로 끄지 않는 이상 그게 꺼지지 않아요. 네. 근데 자기가 안 꺼놓고서 뭐 마이크 꺼진 줄 알았다든 이런 거는 저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전 자질의 문제입니다. 자질 의도성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완전 의도성 있고 한 거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장관으로서 그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추미애 주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조금 소강 국면으로 가서 할까 그랬는데 이게 또 월요일 날 터져 나와가지고 네. 좀 할 말은 없게 됐습니다. 이건 바로 본인이 또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야 되느냐 마느냐에 또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 조수진 의원이 또 바로 지적을 했더라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하여튼 이 문제는 사과를 일단 한 걸로 마무리는 되겠지만 잔상은 남겠죠. 근데 네. 저게 사과로 뭐 당사자들이 끝나면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 보고 검사 안 하길 잘했다. 죄 없는 사람 잡아갈 뻔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그는 그 어떤 인격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 그 말하는 사람의 당사자의 자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야당이 저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재호 장관님, 예전에 이재호 장관님 의원 하실 때 보면은 이런 사례 국무위원이 의원들 비난하거나 욕설성 얘기한 것들이 지금 제법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저런 식의 이야기는 뭐 안 하죠. 예. 진짜 그거는 저런 식의 이야기 하려면 회의가 끝나고 여야 의원들이 다 나가고 휴게실에 가서 뭐 자기 아는 사람들과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건 가능해요. 네. 그러나 회의 그 자리에 앉아갖고 옆에 있는 국무위원하고 다른 저런 식으로 국무위원하고? 한다는 거는 저건 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리고 이례적이다 이런 예. 얘기를 하셨어요. 그 조용히 휴게소 같은 데 가서는 그렇죠. 국무위원들끼리 이제 사적인 이야기 가능하지만 그보다 더하죠. 그보다 더한 이야기도 하죠. 휴게실에 가가지고는 뭐 막말로 근데 만약에 사적이라 하더라도 글쎄요. 그것도 휴게실에서 하는 건 바람직한가 싶습니다. 바람직하진 않지만은 그것도 누가 들으면 큰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가급적이면 국회에서는 안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건 뭐 방어 불가능하고 변명이 안 될 거예요. 그래 항상 우리가 보면은 국회에 나오면 국무위원들이 앞에 항상 습관적으로 붙이는 게 있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홍길동 의원님, 존경하는 그렇죠. 뭐 네. 김철수 의원님 하는데요. 말만 그런지 마음이 그런지 잘 아니,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에 오면 국무위원들이 가급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죠. 예, 그게 아주 불문율처럼 돼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이러이러한 주변부라고 비춰지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검찰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수사 속도내는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제는 추 장관 아들의 주거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전주에 주거지하고 사무실을 했더라고요. 추석 전에 그 결과를 내려고 속도를 내는. 뭐 물론 당연히 내겠죠. 지금 현재 다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그러는데 저는 물론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검찰 수사가 나오면 또다시 제2라운드가 막을 바꿔서 시즌을 바꿔서 또 시작할 거고요. 이 싸움은 가을 내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래의 가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징조를 여러 가지 읽는데요. 네. 물론 검찰 수사가 한 막은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날까요? 계속해서 또 다른 시즌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결국 가을을 이렇게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을 내내 가는 게 아니고 추미애 그만둘 때까지 가는 거죠. 저런 결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미래의 가을과 미래의 시즌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대로 그냥 그 다운패가지고 미의 가을이요. 네. 추 장관이 그런 계속 수세예요? 아니면 공세로도 좀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거예요? 검찰 수사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근데 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안은 법률적 사안으로는 아주 좀 미약합니다. 네. 처음에 이게 태도의 문제였고 대응의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공정의 문제였고요. 군대를 안 간 것도 아니고 군대를 가서 군대 복무 중에 일어난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 좋은 호재를 그대로 놓아버릴 리가 없고요. 그런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추미애 장관에게 그 서일병에게 좋은 자료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거예요. 만약에 지금 동부지검의 수사가 뭐 이제 가로늦게 뭐 압수수색하고 하는 거 다 그 쓸데없는 짓이고 다 지나간 거고 어떤 수사 결과를 내도 야당이나 소위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결국 일단 이제 그만-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예. 이 다음 막에서는 필연코 등장하는 메뉴가 될 거거든요. 이제 아마 수사의 공정성을 놓고 또 여야와 양측이 격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그 행위를 추미애 장관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이 계속 하는 그 언행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놔도 야단 승복하지 않게 돼 있죠. 그래요. 결국은 지금 이제 수사에 대해서는 추 장관의 보좌관이 그 추 장관 아들의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 장교와 그렇죠. 통화를 몇 차례 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요, 만약에 추 장관 아들이 추가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았다. 네. 그 3차 휴가 연장하는 데 있어서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군에서는 그거는 합법적인 행정 절차라고 하니까는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러나 그거에 야당이 그래 잘했다 이렇게 승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왜냐 그러면 사전 승인을 지휘 장교가 뭐 구두로 그 사전 승인해주고 그럴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휴가가. 복귀하지 않는 고생함부터 달려있는데 그걸 전화로 뭐 사전 승인해줬다 이렇게 할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한번 검찰 수사 결과 내용을 보고요. 거기에 대한 국민의 어떤 평가, 네, 또- 국민의 평가, 판단, 여론도 대단히 중요할 네, 거라고 결국 그렇죠. 결국은 법률적인 문제보다도 이런 공정성에 대한 판단 이것이 아마 이 사안의 기로를 가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